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어제 우리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인명사고와 함께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 지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하늘도 좀 맑아진 것 같은데 우리가 긴장의 고삐를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또다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폭우가 지나간 후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은 가스나 전기를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안전 점검을 꼭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가스 누출이나 감전 사고의 위험도 있고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는 환기를 좀 잘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요. 네. 또 침수 후에는 이렇게 도로라든지 건축물 지반이 약해져서 붕괴 위험이 높습니다. 때문에 축대 붕괴라든지 산사태 위험이 날 수 있는 그런 곳들은 아예 가지 않는 게 좋겠죠. 네. 또한 아직 물이 찬 곳들이 많이 있는데 물이 빠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종아리까지만 물이 차도 휩쓸려 갈 위험이 있고요. 네. 또 아직 기름이나 각종 이물질로 오염되어 있는 곳도 있고 시설물이 복구가 되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 좀 위험한 곳은 먼저 피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식재료나 음식물이 이 침수에 피해를 입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아깝잖아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식중독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예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자, 앞으로 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비가 얼마나 더 내릴지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지금 하늘을 보면 이 장마가 좀 물러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직 긴장의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얼마나 비가 더 내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어제 대전 문화동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기록되는데요. 오늘 또 한 번의 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낮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에 1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에 따라 금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남 북부에도 많게는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침수 피해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물러간 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최고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상에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9도, 세종과 공주 30도, 대전 29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9도를 넘나들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 7월을 좀 되돌아보면 긴 장마가 이어졌었고 네. 또 그로 인해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또 코로나19 환자가 지역 곳곳에 발생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네. 7월은 참 다양한 일들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꼭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가족 여러분과 네. 만나서 기분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기분 좋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사소한 거긴 한데요. 네. 올 여름엔 보양식을 좀 제 손으로 만들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전복 삼계탕에 한번 도전을 전복 했었거든요. 삼계탕, 네. 집에서. 집에서. 예. 전복 손질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네. 해보니까 의외로 맛이 괜찮더라고요. 옆에서 누가 좀 도와줬죠? 많이 도와줬죠.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가족 여러분 어떠신지 오늘 문자 사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려움 속 행복 뽀짝 나의 7월은이라고 정했는데 네. 어떤 분야든 다 괜찮습니다. 그 분야에서 크고 작은 좋은 일들 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기분 좋은 일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을 함께 정리해보고자 하거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문화 나들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술가들이 무대에 설 자리를 잃어버렸고 네. 또 우리 관객들은 직관할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지 한참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번화가에서 울려 퍼지는 버스킹 공연 소리도 사라진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네. 하지만 청년 예술가들의 열정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이 청춘 마이크인데요. 이 청춘 마이크는 우리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버스킹 프로젝트인데 올해는 아직 버스킹 공연이 열릴 수 없기 때문에 방구석 프로젝트로 좀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대전 충남의 청춘 마이크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청년 예술인들의 꿈, 지역 문화 예술의 희망,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이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버스킹 공연 프로젝트 청춘 마이크. 끼로 똘똘 뭉친 특별한 무대 그 1년간의 여정이 시작됐다. 지금 청춘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해마다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이어오던 청춘 마이크. 2020년의 공연은 영상으로 제작 및 편집,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청춘 마이크는 청년 예술인들에게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전문 예술가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또한 이제 지역민에게 공연 예술에 대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35명의 아티스트들의 무대. 청춘 마이크에서는 학력, 경력 등 편견의 벽이 허물어지고 열정과 패기라는 단어로 청년들의 예술을 다시 쓴다. 귓가를 촉촉이 적시는 감미로운 선율로 지나가는 발걸음도 멈추게 하는 매력적인 음색을 따라가서 마주하게 된 청년 아티스트들. 이들은 관객과 호흡하는 연주를 하며 대중의 마음속에 촉촉하게 젖어드는 음악을 전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중음악을 연주하는 하모니카 피아노 듀오 연주팀 니카스루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모니카와 건반, 단 2개의 악기로 음악적 완성도를 극대화하는 듀오 니카스룸. 서정적인 느낌의 하모니카는 피아노와 함께 어우러지며 그 음악적 한계를 뛰어넘는데 니카스룸은 2019년에 결성돼 함께 활동한 경력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환상적인 하모니카 연주를 보여주는 이한결의 음악 이야기는 어린 나이부터 시작됐다고. 저에게 하모니카는 플랜 B가 없는 언제나 플랜 A입니다. 8살 때 하모니카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막연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취미생활로 계속 하다가 당연히 이제 장르를 정하려고 딴 길로 새고 막 그랬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제 결국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게 이 일이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또 이 일이기도 해서 제 인생에는 항상 하모니카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니카스룸은 장르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음악을 소화하며 단순히 기존의 곡을 연주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즉흥 연주를 첨가. 그들만의 신선한 음악 세계를 만든다. 너무 감사하죠. 되게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닌데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또 대중음악을 알릴 수가 있고 또 청춘 마이크를 통해서 많은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연습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악기는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린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늘에서 내린
5명의 목소리만으로 꽉 찬 음악을 완성하는 이들. 아카펠라 팀으로 활동하는 나린이다. 기존 아카펠라에 대한 편견을 깨고 다양한 시도로 활동 중인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매력적인 화음뿐 아니라 젊음의 패기가 담겨 있다. 하늘에서 내린 천상의 목소리를 한번, 천상의 하모니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늘에서 내린 나린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 취미로 이제 둘이서 하다가 2016년 8월에 지금 멤버들을 모아서 지금까지 계속 쭉 해오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과 앨범 발표, 그리고 정기 공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온라인 활동도 꾸준히 해온 나린. 팀원들이 출연할 뿐만 아니라 기획, 촬영, 편집 등에도 직접 참여한 온라인 영상이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유명세를 타고 있다. 저희가 실제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공연을 하면서 더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음악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온라인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 아카펠라 페스티벌, 그리고 홍콩에서 열린 보컬아시아에서 각각 3위와 1위 우승을 했고요. 이 홍콩에서 열린 대회의 우승자 자격으로 다음 연도인 2018년도에 미국 아칸소에서 저희가 스쿨 투어 공연과 월튼 아트센터라는 큰 대공연장에서 또 공연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열린 보이스잼 행사에 저희가 초청돼서 월튼 아트센터에서 공연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악기보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자랑하며 세계 무대를 향하고 있는 나린. 청춘 마이크를 통해 만날 수 있는 나린의 음악은 감동의 선물이 된다. Now I'm shaking, drinking all this coffee. These last few weeks have been exhausting. I'm lost in my imagination, and it's one. 그리고 또 다른 아티스트 권선홍의 이야기를 만나볼 차례. 장르는 힙합이다. 반갑습니다. 사랑과 위로를 노래하는 가수 권선홍입니다. 힘든 삶을 살아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힙합을 보여주고 싶다는 아티스트 권선홍. 2017년에 활동을 시작한 그는 작곡과 작사까지 직접 하면서 래퍼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사람들이 많이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힙합 음악은 뭔가 폭력적이거나 뭐 강하거나 세거나 이런 편견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힙합으로도 분명히 따뜻한 음악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힙합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 안에는 그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과 그가 전하고픈 메시지가 담겨지는데 최근 그의 음악은 비판과 불만의 랩이 아닌 선한 영향력이다. 저는 작사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제 경험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팠던 기억도 있고 즐거웠던 기억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음악에 담아서 남겨놓고 싶었어요. 트렌디와 클래식의 중간이라는 권선홍의 힙합. 그래서 그의 랩은 누구의 귀에 담겨도 듣기 좋고 편한 힙합이다. 중학교 때부터 아티스트로서의 기량을 조금씩 만들어온 긴 음악 여정. 권선홍만의 음악을 계속 만들며 꾸준히 대중을 만나고 있다. 또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 더 큰 기대를 담는다. 어떤 장르든 다 그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장르의 음악과도 함께 공연을 하거나 함께 연주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같이 밴드 음악과 혹은 국악과도 같이 공연을 해보고 싶고 그렇지만 다만 저는 제가 제일 잘하고 있는 힙합 음악 그리고 힙합 음악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 관객과 대면해서 노래를 하는 공연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춘들, 이제는 마이크 앞으로 나올 시간. 반복된 리허설과 녹화로 완성도 높은 공연이 만들어졌다. 붉은 꽃, 하얀 꽃, 노리고 또 파란 꽃.
여기서 치앙마이 거기서 박신바이 나를 보고 민망한 듯 꿈을 깬 박수 어디까지가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청춘 마이크와 뮤지션들이 여러분을 모두 응원합니다. 모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춘 마이크 다시 여러분과 만나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동안 비대면 공연 재밌게 즐겨주세요. 청춘 마이크 화이팅! 다양한 청년 예술인의 이야기를 함께하는 공연. 무대 위에서 빛나는 청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전하는 예술, 감동, 희망은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진다. 2020 온라인 청춘 마이크로 여러 장르의 공연을 즐기며 청춘을 응원해보면 어떨까? 네, 청춘 마이크를 통해서 무대에 선 세 팀 살짝 만나봤는데 네. 빙산의 일각이죠. 오. 총 35개 팀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참여팀이 많으니까요. 장르도 더 다양한 것 같고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연말까지 공연이 업로드되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7월 2회분의 영상은 이미 저희 대전 MBC 너튜브에 네. 업데이트됐습니다. 꼭 찾아서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 팀, 니카수름, 나린, 권선홍까지 풀 버전 음악을 만나볼 수가 있고 네. 또 더 많은 팀들이 있죠. 네, 저는 벌써 찾아봤는데요. 찾아봤어요. 이미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빛나는 청춘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 예술가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옛 청춘 해방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때만 해도 청춘들의 네. 낭만 1번지 하면은 춘천이었거든요. 춘천. 네. 춘천행 기차를 타고 강촌 MT를 갔던 아련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눈빛이 촉촉해지셨네요. 촉촉해졌나요? 예. 네, 강촌 여행지도 좋지만요. 춘천에 또 다른 여행지가 많다고 합니다. 춘천 투어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2020년 여름, 춘천의 여행 패러다임이 바뀐다. 안녕하세요. 여행의 여장 진이에요. 제가 춘천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동에서 내려와가지고 춘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행을 잘 가려면 관광 안내소부터 들려야겠죠? 고고싱! 동해소녀 진이의 춘천 여행기. 함께 떠나요? 관광 안내소에서 알려준 여행 꿀팁. 춘천 사람은 안 되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숨은 춘천 찾기라는 스탬프 투어가 있는데 여기 숨어있는 관광지 찾아다니면서 도장을 찍어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사은품 지급하는 게 와우, 이거 피하겠다. 그래서 스탬프를 찾아 여행을 떠나게 된 진이. 첫 번째 장소는 춘천역에서도 가까운 상상마당입니다. 시원한 호수가 눈앞에 펼쳐진 시민들의 휴식처. 춘천의 복합 문화 공간인 이곳은 1980년 김수근 건축가가 지은 어린이회관 건물로 춘천의 역사가 깃든 건축 작품이라고 하네요. 안에서는 매번 다른 기획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전시는 포레스트 뮤지엄. 도심 속에 숲을 옮겨놓은 것 같죠? 이게 뭐야? 화분에 식물 대신 심어놓은 사물들. 일상 속 자연과의 관계 맺음. 그리고 지칠 때마다 자연을 찾게 되는 우리의 그린 소비 본능이 감성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종이도 도장도 나무의 선물. 숲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명록을 남겨봅니다. 발도장도 찍었겠다. 자, 이제 여행 도장 주세요. 자, 찍겠습니다. 영광의 순간. 첫 번째 스탬프 완성! 다음 코스는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 대신 졸졸졸 계곡 물소리가 속삭이는 깊은 산골입니다. 와, 이런 곳에도 미술관이 있었군요. 제가 둘러볼 두 번째 장소는 이상원 미술관입니다. 고고싱! 춘천 출신 극사실주의 화가 이상원 화백의 최근 작품들이 전시 중인데요. 이 작품에는 특별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작품들을 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흙을 많이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그냥 흙만 이렇게
막 묻혀진 것처럼만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실제로 흙을 묻혀서 작품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 같습니다. 흙으로 그린 그림을 보고 영감받은 진이. 예술혼이 불타는지 직접 흙을 만지러 체험 공방을 찾아갑니다. 이곳에선 미술관 관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예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오, 촉촉해. 에헤이, 지금 촉감놀이 하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뚫렸으면 도예가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섬세하게 흙을 만지는 진이. 제 작이에요. 첫 작이. 도자기. 우리 자기 너무 이쁘다. 낙관을 찍듯 이름을 새겨주면 이게 바로 찐 도자기. 두 번째 이상원 미술관도 완료. 세 번째로 소개할 장소 근화동 396입니다. 경춘선 기찻길 밑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컨테이너 30개 동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춘천 지역의 청년 창작자들을 위한 창업 지원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냄새가 진짜 짱 좋은데. 손수 디자인하고 수작업으로 제품을 만드는 18개의 청년 공방. 어떤 공방이든 들어가 마음껏 구경해도 된대요. 근데 향이 다. 네, 진짜 감사해요. 진짜 잘 쓰겠습니다. 강아지도 너무 귀엽네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다양한 핸드메이드 공방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 누구든 이곳에서 자기 취향 하나쯤은 반드시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귀여운 액세서리부터 꽃을 가공한 알록달록한 플라워 아트, 개성 넘치는 문구류까지 여행 기념품도 사고 도장도 찍고 세 번째 스탬프도 완료! 네 번째 도장은 여기서 찍어볼까요? 왠지 출석 체크할 것 같은 분위기. 어서 체크하시게. 마지막 도착지는 책과인쇄 박물관입니다. 바깥에는 담쟁이 덩굴이 벽면 가득, 안쪽에는 책들이 벽면 가득. 이곳은 책장 한 장 한 장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인쇄술의 역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수많은 활자 덕분에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던 거겠죠? 예, 저는 이제 책과 인쇄 박물관이고요. 자, 우리가 책을 좋아하지만 이제 책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컴퓨터 전에 이 활자를 위해서 16개 책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직접 체험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어렵게 탄생한 귀한 책들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가 있어요. 직접 활판 인쇄에 도전하는 진이. 근데 몇 글자 안 되는데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강 찾았다. 수많은 활자들 중 내가 원하는 글자를 찾아 틀에 끼워야 하는데요. 책이나 신문을 인쇄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문장을 만들었으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 뒤 잉크를 묻혀 꾹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강원 365 파이팅이 완성됐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스탬프도 완료! 이제 기념품 받으러 고고싱!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저희 박물관에서 가장 가까운 관광 안내소인 김유정 무닥천으로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저녁 6시가 되기 10분 전 아슬아슬하게 스탬프를 인증하고 사은품을 만든 진이. 감사합니다. 이야, 드디어 얻었다! 짠! 제 에코백 예쁘죠? 제가 춘천에 대해서 정말 몰랐는데 이번 네 군데 명소를 다녀보면서 진짜 알찬 경험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꼭 스탬프 투어 꼭 하세요. 꼭 안녕! 스탬프를 찍으러 다니며 새롭게 찾아낸 춘천의 숨은 매력들. 기획부터 구성, 촬영, 연출까지 방송 꿈나무들이 직접 제작한 춘천 여행기. 여행에 스탬프를 찍어가듯 청춘들은 도전할 때마다 성장의 스탬프를 찍어갑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스탬프 투어 완성해보세요.
네, 저는 춘천하면 강촌, 닭갈비, 호반의 도시 네. 이런 건 먼저 떠올렸었는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뭐 문화예술의 도시기도 하고요. 체험할 거리도 가득하고 또 여행 가려고 하면 뭐 어렵게 여행 코스를 짜야 하는데 네. 코스 짤 필요도 없고 깜짝 선물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스탬프 투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곳 말고도 카페, 거리, 전통시장, 낭만 골목, 폐 역사 등등 스탬프 여행지가 더 있습니다. 네. 총 14곳이나 된다고 하죠. 정말 골라서 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춘천이 참 낭만의 여행지라고 하잖아요. 네. 중년들에게는 그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향수가 가득한 곳이고요. 저처럼. 네. 또 젊은 층에서는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춘천의 매력 속으로 제대로 빠져봤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어려움 속 행복 뽀짝 나의 7월입니다. 네. 다양한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건강 톡톡 함께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휴가 기간이잖아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산이나 바다, 계곡으로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앞서 그 춘천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잠깐이라도 나들이 갔다 와야겠다는 네.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좀 휴가 내고 길게 여행을 갔다 오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아무튼 이 여름에는 저는 그래요. 이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시원한 확 트인 야외로 나가는 거를 네. 좋아하는데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피부 건강입니다. 네. 자외선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건강 톡톡에서는 이 피부, 휴가철 피부 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이혜민 피부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휴가철 피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가 휴가 떠날 때는 설렘과 어떤 반감으로 네. 이렇게 떠났다가 휴가 갔다 와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피부가 또 문제가 그러니까요.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휴가철 피부 건강 어떤 피부 질환들이 있는지 그 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네. 예, 이번 한 달은 장마 영향으로 이제 자외선 지수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여름하면 뜨거운 태양을 이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특히 이제 여름 휴가철에는 야외 활동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과도한 자외선 노출 이후에 일광 화상을 입으시거나 또 기미주근깨와 같은 색소 질환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고온다습한 기후에 의해서 땀띠가 생기거나 벌레가 많이 증가하면서 벌레에 물린다든지 또는 각종 세균이나 진균에 의한 피부 감염증 등이 그 여름철에 특히 주의하셔야 할 질환입니다. 네. 뭔가 여름 하면 좀 까무잡잡한 피부라고 할까요? 저도 좀 피부를 태우고 싶어서 선탠을 잘못했다가 굉장히 가렵고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예. 이런 일광 화상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일광 화상이란 과도한 자외선 노출에 대한 피부의 염증 반응입니다. 주로 자외선 B에 의해서 유발되지만 자외선 A도 어느 정도 발병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주된 증상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햇빛에 노출되었던 부위가 따가우면서 빨개지고 붓기도 합니다. 또 증상이 심한 경우에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요. 근데 흔하진 않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일광 화상을 입었을 때 전신이 이제 으슬으슬하다든지 하는 몸살 기운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이 햇빛에 노출된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그 잠복기를 거쳐서 나타나고 또 증상은 12시간에서 24시간이 지난 후에 최고조에 도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겠거니 하고 생각하셨다가 하루 지나서 이제 심해져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그 피부가 약한 어린아이들은 금세 이렇게 뻘겋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랬을 때 일광 화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일광화상을 처음 입었을 때는 그 차가운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주시거나 찬물로 샤워를 해서 피부의 온도를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얼음 찜질을 하셔도 되는데 이때에는 얼음을 직접 병변에 갖다 대시는 것보다는 그 비닐팩에 넣어서 얇은 수건에 한번 감싼 뒤에 간접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증상은 72시간 정도가 경과하면 완화되기 시작하고 또 좋아질 때는 각질이 한번 박탈되면서 좋아지게 되는데 좀 심했던 분들은 과도하게 이제 과색소 침착이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상 부위가 너무 넓거나 물집이 잡혔거나 뭐 따가운 증상이 심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철 휴가를 가기 전에는 이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는 게 정말 필수품이잖아요. 필수죠. 예. 그런데 이런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줘도 일광 화상이 예방이 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예방은 장기간 자외선을 노출을 피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자외선이 가장 강한 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외선 차단을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활동을 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 그 야외 활동 시에는 SPF 지수는 30 이상이면서 PA 지수는 2+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물이나 땀에 의해서 쉽게 씻기기 때문에 적어도 2~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또 요즘에는 물에 잘 씻어지지 않는 워터프루프 타입의 차단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물놀이를 할 때도 이제 방심할 수가 없는데요. 자외선은 수심 40cm까지는 투과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놀이를 할 때 물에 이렇게 담겨지는 부분이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야 된다고 그래서 아침에 휴가 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한번 딱 바른 다음에 나 발랐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좀 안 바르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휴가철 이 뜨거운 여름에는 2~3시간에 한 번씩 더 발라줘야 된다는 거 이 점 상기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여름 휴가 뒤에 또 얼굴이 검게 그을리거나 갑자기 뭐 기미 주근깨가 올라왔다 하는 분들 주변에서도 볼 수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게 다 자외선 때문일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휴가를 이제 보내고 나서 피부가 좀 검게 그을렸던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우리의 피부는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피부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피에서는 멜라닌 세포를 이제 증가시키고 증가된 세포에서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이제 피부를 보호해주긴 하지만 이제 자외선 노출 후에 피부가 검게 탄다든지 또는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가 증가하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외선에 의해서 이제 검게 그을리는 태닝은 색소 침착 이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경과하면 본래의 피부색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미 주근깨는 다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기미나 주근깨는 한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미용적 측면에서의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제 색소를 타겟으로 하는 레이저를 이용하게 되는데 특히 기미에 같은 경우는 주근깨에 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이제 공을 들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시작을 하셨다면 장기간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자외선으로 이미 피부가 그을린 상태에서 레이저를 받으시면 그 피부가 그 레이저의 에너지를 너무 과도하게 흡수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피부색이 돌아온 뒤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미 얘네들이 한번 올라오면 잘 안 들어가는군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외선 차단제만 꼼꼼하게 잘 바르면 이 기미가 올라오지 않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반드시 그렇진 않고 기미 같은 경우는 자외선도 큰 영향을 주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도 받고 또 임신 출산과 같은 그 호르몬 변화에 굉장히 예민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외선이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스트레스 안 관리 받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시고 또 오늘 사진 사연 주제처럼 또 소소한 것의 행복을 많이 느껴보시면은 스트레스도 줄고 기미에 대한 걱정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예. 그리고 또 여름철 피부 질환하면 땀띠를 빼놓을 아우, 수가 땀띠, 없는데요. 예. 땀 많으신 분들은 참 땀띠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주로 어떤 부위에 땀띠가 많이 생기게 되나요? 예. 땀띠는 땀이 이제 피부의 표면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그 땀관이나 땀구멍이 막히면서 배출이 되지 못해 피부에 축적되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땀관의 그 막히는 부위에 따라서 크게 수정땀띠, 적색땀띠, 깊은 땀띠로 나뉘는데요. 주로 이 중에서 수정땀띠와 적색땀띠가 흔합니다. 땀관이 가장 표면인 땀구멍에서 막힌 경우는 수정땀띠라고 부르는데 마치 수정구슬처럼 투명한 얕은 잔물집이 피부에 생기고 가려움증이 전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경우는 주로 땀이 잘 발생하는 겨드랑이, 서해부, 팔다리 접힌 부위 같이 땀이 많이 발생하면서 밀폐가 되기 쉬운 자리에서 땀띠는 주로 발생하고요. 신생아나 발열 환자에서 특히 많습니다. 보통은 치료가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되는데 이보다 하부에 땀관이 막힌 적색 땀띠 같은 경우는 가려움증이 심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은 심하게 긁으셨을 때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아기들이 땀띠가 생겼을 때 네. 엄마들이 보통 베이비 파우더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네.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과거에는 이제 기저귀 발진이나 또는 땀띠에서 베이비 파우더를 참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예. 요즘엔 사실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용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아, 그래요? 네. 아닌가요? 많이 바뀌었군요. 네. 그래서 이유는 파우더가 땀이나 습기와 반응하면 이제 축축한 상태로 피부에 남아 있을 때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고 또 파우더 가루 자체가 땀구멍을 막아서 땀띠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땀띠의 치료의 기본은 이제 환자를 시원한 환경에 두는 건데요. 그래서 에어컨을 이용해서 땀이 더 이상 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선풍기로 땀을 증발시키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땀띠가 잘 생기는데 예. 그 이유는 성인에 비해서 표면적 대비 땀샘의 그 분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땀도 더 많이 흘리고 땀띠가 많이 이제 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이제 아이들을 샤워를 자주 시켜주시고 뭐 땀이나 이제 땀을 흡수를 잘하는 소재로 된 옷이나 이불을 이용하신다면 도움이 네.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적색 땀띠 같은 경우는 많이 가렸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듯이 긁다가 이제 2차 감염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네. 그 이제 많이 긁는 경우라면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이제 가려움증을 좀 억제하는 약을 처방해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뭐 아기나 아이들 땀띠 났을 때 파우더 이렇게 발라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뭘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되나요? 뭐 사실 뭐 발라주는 것들은 이제 시원하게 해주는 뭐 수딩 젤이나 보습제 같은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아니면은 생리식염수를 좀 안전하게 사용하기에는 생리식염수를 하나 사셔서 냉장 보관을 하셨다가 네. 이렇게 거즈 수건에 푹 적셔서 이렇게 찜질을 해주시면 좀 안전하게 트러블 없이 시원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땀띠도 문제지만 여름철에는 그 웽웽거리는 그 모기 때문에 잠 설칠 때도 모기 많고요. 한 마리만 있으면은 아. 참 다 잔 거죠. 네, 또 모기뿐만 아니라 또 예. 이상한 곤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곤충, 예. 벌레들이 많아서 참 바깥 활동하기도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모기가 한 마리 들어오면 네. 저도 잡을 때까지 잠을 자주 하는데요. 예, 모기나 벼룩, 개미, 뭐 이나 벼룩과 같이 이런 다양한 곤충에 물려서 발생하는 피부의 손상과 더불어 이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피부 반응을 포함하는 개념을 곤충 교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부 반응이 나타나는 기전은 곤충이 종류에 따라서 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물려서 생기는 물리적인 상처와 또 물렸을 때 곤충의 타액에 포함된 독소나 항원성 물질이 주입이 되는 것, 그리고 물린 자리에 진드기 같은 경우는 물렸던 그 진드기의 일부위의 신체 부위가 이게 박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러면서 발생하는 이물 반응 등에서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곤충에 물리게 되면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곤충에 보통 물린 것을 실제로 이렇게 목격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원인을 딱 특정하기가 좋은데 네. 대부분은 피부가 이게 증상이 올라온 뒤에야 발견하시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이제 원인이 되는 곤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증상은 사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흔한 형태는 일시적으로 지속되는 홍반이나 구진이고 또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물린 것 같은 그 붉은 반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물집성 병터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물집 병터는 성인 같은 경우면 노출 부위나 다리에 잘 생기지만 아이들은 신체 어느 부위라도 발생이 가능하고요. 또 이외에도 두드러기나 뭐 출혈성 병터, 피멍이 든 것 같은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딱딱해지는 결절, 궤양 등 다양한 형태가 관찰이 됩니다. 또 곤충의 종류에 따라서 병터의 분포도 다양할 수가 있는데 모기처럼 날아다니는 곤충에 의한 경우는 신체의 이제 노출 부위, 얼굴이나 팔다리에 잘 생기고 또 이나 빈대, 벼룩처럼 피부를 기어다니는 곤충에 의한 경우는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지만 주로 한정된 부분에서 이렇게 모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진 두드러기라고 불리는 곤충 교상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요. 이것은 2에서 7세 사이의 어린아이에게 호발하고 주로 여름에 나타나며 밤에 증상이 심해지고 재발을 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진과 이게 두드러기, 이게 부어오르는 팽진이 혼재된 양상을 보입니다. 근데 네. 이렇게 벌레에 물렸을 때 아이들이 가려워서 아유. 팍 많이 긁게 네.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긁고 바로 이렇게 치료를 안 해주면 어떤 다른 질환, 예를 들어서 뭐 봉화지겸이라든지 이런 질환까지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예, 뭐 2차 감염이라고 보통은 부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농가진 형태가 가장 흔하고 농가진, 네. 성인 같은 경우는 봉화지겸이라고 하는 그 연조직염 형태가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좋은 것은 물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그렇겠죠. 같은데요. 이 곤충 교상을 예방하는 방법과 또 물렸을 때 또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은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곤충 교상을 피하려면 그 곤충을 유인할 수 있는 이렇게 화려한 색깔의 그 밝은 옷이나 장신구의 착용은 피하시고 또 향이 강한 헤어스프레이나 향수 사용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요즘에는 벌레가 싫어하는 향을 내는 뭐 밴드라든지 스프레이 또는 벌레를 내쫓는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장치 같은 것들이 이제 시판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곤충에 물렸을 때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기를 포함한 곤충에 물린 경우는 침을 바르는 행위는 오히려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셔야 하고 붓기가 심한 경우라면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가려움이 심할 때는 멘톨이나 또 칼라민이라고 하는 국소 항소양제나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 도포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만일에 2차 세균 감염이 된 경우는 병원에 꼭 오셔서 진찰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균 감염의 형태는 농가진이나 연조직염 형태가 가장 흔합니다. 그렇군요. 예. 2차 세균 감염, 특히 아이들에게서 네.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농가진 어떤 질환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농가진은 주로 어린이에게서 발생하는 그 화농성 표지성 피부 감염인데요. 주로 벌레에 물렸거나 또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이제 환아들은 이제 병변 부위를 많이 긁게 되는데 긁으면서 이제 발생하는 상처를 통해서 피부에 흔한 상재균인 포도알균이나 사슬알균과 같은 세균이 피부 안으로 침투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주로 아동기에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작은 물집에서 시작해서 구진 또 이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해서 농을 이제 형성하는데요. 이런 이제 물집이 터진 경우는 노랗게 특징적인 딱지가 만들어지고 이런 삼출물을 만진 손을 통해서 다른 신체의 다른 부위나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농가진이 저런 형태로 나타나는군요. 네, 딱지가 생긴 형태이고요. 네. 삼출물이 묻은 수건을 반드시 좀 따로 사용하도록 하고 소독해 주시는 게 좋겠고 또 어린이 이제 아주 어린 영유아 같은 경우는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 같은 경우는 좀 좋아질 때까지 등원을 좀 미루시는 게 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예, 흔한 발생 위치는 콧구멍을 포함한 얼굴 그리고 팔, 다리와 같이 손이 쉽게 닿는 자리가 되겠고요. 증상이 국소적이면 항생제 연고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증상이 좀 광범위한 경우는 경구항생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균에 따라서 뭐 드물지만 급성 사구체 신염이나 성홍열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의심되신다면 병원에 데리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중에 그 연조직염은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질환인데요. 생소할 수 있죠. 네, 예. 농가진과 좀 질환이 비슷한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원인적인 측면에서는 세균이 감염됐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뭐 증상의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조직염은 표피 감염인 농가진에 비해서는 좀 깊은 감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부에 이제 세균이 진피나 피하 지방층까지 이제 감염이 된 경우를 말하고 다른 말로 봉소염 또는 봉화직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발병 초기에 이제 발열이나 오한과 같은 전신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고 또 피부에 국소적인 홍반이 있다가 진행하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혈관을 타고 올라가는 듯한 그 림프관염도 동반이 흔합니다. 그리고 병변 부위가 통증이 심하고 누르면 아프고 부종이 있고 열감이 있는 등의 그런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연조직염 같은 경우는 경구 항생제 사용이 필수적이고 또 증상이 아주 심하면 입원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꼭 내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봉화직염이 연조직염 이거였군요. 네. 예. 네. 자, 이렇게 오늘 휴가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가족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50대 여성입니다. 이번 휴가 때 해수욕장에 가려고 하는데 선탠을 한 후에 쿨링 제품을 바르면 시원하더라고요. 쿨링팩이나 쿨링 젤 같은 제품이 피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제품이 굉장히 많죠. 네. 다양하고 제품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쿨링 젤이나 쿨링 팩과 같은 쿨링 제품은 뭐 태닝 후라든지 자외선에 노출되어 약한 일광 화상을 입었을 때 발라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 많은 분들이 뭐 오이나 감자, 뭐 차가운 녹차팩, 알로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천연팩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러한 것도 실제로 피부 진정에도 도움이 되고 일광 화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는데 무리는 없는데 하지만 이제 평소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이나 알레르기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이런 천연팩에도 알러지를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그 차가운 찜질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렇게 오늘 휴가철 피부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여름철 귀 질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게시판에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민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어제 대전 문화동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기록되는데요. 오늘도 또 한 번의 호우가 예상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낮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에는 또 한 번 1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에 따라 금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남 북부에도 많게는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침수 피해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물러간 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는 최고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상에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9도, 아산 30도, 대전 29도로 무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도 29도를 넘나들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은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사연 주제가 어려움 속 행복 뽀짝, 나의 7월은 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471번님, 사무실 옆에 심었던 채소가 이렇게 자라서 반찬으로 잘 우와, 먹고 있습니다. 네. 비가 많이 왔어도 병충해 없이 자란 게 너무 기특하고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네. 어우, 야. 직접 키운 채소로 이렇게 반찬 우와. 만들어서 드시면 네. 더 맛있겠죠? 그러니까요. 0587번님, 소규모로 절친들과 맛집 탐방하는 게 우울감과 답답함을 날려버리기엔 딱! 매콤한 주꾸미 볶음으로 긴 장마와 코로나 잠시 내려놓게 합니다. 절친들과의 그런 맛집 탐방 너무 좋잖아요. 좋죠. 네. 예. 그 친한 사람들과 네, 정을 쌓으면서 또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네. 정이 더 쌓일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0424번님, 대전 MBC 생방송 아침 조타를 보기 시작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퀴즈도 맞춰보고 지역 정보도 얻고 사진사연 당첨돼서 쌀국수 선물도 받아보고 네. 정말 행복합니다. 야. 저는 이 사연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오면 섭섭할 뻔했는데 네. 0424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뿌듯하네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도요. 6204번님, 우리 집 꽃들 중에 항상 조연이었던 문주란이 처음으로 꽃을 피웠어요. 예쁜 꽃에 반하고 향기에 한 번 더 반했습니다. 힘든 7월에 활짝 웃게 해준 문주란 꽃아, 고맙다. 이제부턴 네가 주연이야. 와. 보기에도 예쁜데 네. 향도 더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향에 와. 반하셨다고 했는데 문주란 향 맡아보셨어요? 저 아직 못 맡아봤어요. 저기 가까운 화원에 가서 네. 문주란 향 꼭 한번 맡아봐야겠습니다. 네. 예. 8144번님, 외출을 못하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집에서 다양한 버전의 소떡소떡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아이들과 저 모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겠네요. 이 휴게소 대표 음식 네. 소떡소떡을 집에서. 댁에서 아이들이 참 좋아했겠습니다. 8099번님, 멀리 못 나가니 답답해서 집에서 좋아하는 방송을 시청하면서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작은 행복이죠. 네. 그럼요. 그래요. 네. 좋아하는 방송이라고 하면은 아침이 좋다 아닐까요? 생방송 아침 네. 좋다니까. 예. 4468번님, 제가 가꾼 화단을 보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전혀 심심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코로나19와 장마 속에서도 저의 7월은 화창합니다. 벌써 이렇게 느껴져요. 네. 예, 이렇게 직접 키운 화단을 보니까 마음이 참 밝고 예, 화창한 그런 네.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예. 7813번님, 오늘로 218일이 된 손녀의 할머니로 사는 게 제 일상입니다. 요즘 매일매일 커가는 손녀 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1일 1사진, 7월도 순식간이네요. 아이고, 천사네요, 천사. 귀엽습니다. 네. 정말 손녀만 보고 있어도 그냥 하루가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와, 사연 가운데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멋진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세종 심중 1위로 갑니다. 수확철을 맞은 천상의 과일, 복숭아가 가득한 곳이고요.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로 운영한다는 특별한 스포츠 센터가 있는 마을인데요. 그래서인지 장수 어르신도 많다죠. 다복한 세종 심중 1위의 이야기 월요일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올해 장마철 중부지방은 8월 넘어서까지 훌쩍 넘어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휴가철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말을 이용해서 나들이 갔을 때 네. 항상 기상 정보에 귀를 쫑긋 세워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주말이며 주중에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네. 기상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래요. 이 국지성 호우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장소에 가서 항상 기상 정보 살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